참고로 사주의 십성은 숙련도가 중요해요. 인격 성숙도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완성된 십성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십성이 있는 겁니다. 즉 정관과 편관이 내 사주에 있다면 너에게 관직을 보장하겠다, 벼슬을 보장하겠다, 직장을 보장하겠다, 남편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성의 미션을 만들어 나아가라라는 우리에게 임무와 미션이 부여됐다. 정관적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라. 사람들을 부리고 컨트롤하고 책임을 지고 명예를 쌓는 삶을 살아보아라 라는 일종의 관성의 씨앗이 우리 사주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씨앗을 잘 가꿔서 얼마나 높게 성장시키느냐가 우리의 미션 같은 거예요. 뭐 관성이 많으면 좋고 적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있으면 좋고 하는 게 아니라 관성 미션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성을 잘 쓰고 말고는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주를 활용하는 우리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관, 편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긍정적 발현 조건과 특성을 보겠습니다. 1번, 긍정적 발현 조건과 특성. 정관의 긍정적 발현. 조건은 재성을 생조하고 인성을 보호하고 적절한 식상을 견제하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아직 기초 단계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제 우리가 인성까지 다 배우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특성. 공정한 리더십, 원칙적 판단력, 사회적 신뢰도, 체계적 관리 능력. 자, 발현법.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하여 내 사주의 관성의 역량을 키워가라 하는 겁니다. 자, 정관을 긍정적으로 발현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고요. 이번엔 편관. 두 번째, 편관의 긍정적 발현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조건. 사주가 식신상관이 같이 붙어 있든가 또는 인성으로 소통하든가 또는 강한 일간으로 뒷받침하든가. 자, 특성. 편관의 생명은 카리스마입니다. 저산이 있으니 내가 오른다. 군대는 시시껄렁한데 안 간다. 내가 공수부대를 가든지 해병대를 가겠다. 아무도 못하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 좀 그냥 평범한 자리 말고 좀 높은 자리를 원한다. 특별한 명예성을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아니, 거기 왜 오릅니까? 그랬더니 에베레스트가 거기 있으니 간다. 아니, 동네 뒷산부터 오르셔야죠. 동네 뒷산은 시시하다. 난 제대로 된 한 방을 노리겠다. 약간 그래서 높은 명예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좀 특별한 남자, 나를 빛내줄 수 있는 남자, 약간 이런 걸 원하고 직장을 들어가도 좀 평범한 직장이 아니라 좀 특별한 직장, 특별히 좀 폼나는 곳, 특별히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고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자, 위기돌파력, 특별한 존재감 또는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이죠. 발현법은 도전적 환경 활용, 그러니까 편관도 도전성을 가지고 있고 요 편제도 도전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주에 편제, 편관이 있으면은 모험적, 도전적 사업 확장을 하다가 재생살이 걸려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특수 분야의 전문성, 역경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 자, 일단 사주에 편관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고생할 일이 많을 수 있고 남들에 비해 역경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고 좀 더 센 역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으려고 좀 인생을 허들을 넘는 달리기에 비유를 하자면 나는 시시한 허들 말고 좀 높은 허들을 넘겠다라고 내 앞에 있는 허들은 남들이 넘는 허들보다 좀 더 높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경을 힘들어 하겠지만 역경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버텼어. 자, 이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래서 역경을 만날수록 내가 강해져야 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자, 부정적 발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주에 정관이나 편관이 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정관. 1번 정관의 부정적 발현. 자, 정관이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직성, 고인물이죠, 고인물. 원칙주의, 융통성 없는 거죠. 형식주의, 뭐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중요시하죠. 변화 거부, 관료 사회에서 많죠. 뭐 관료적 사고, 뭐 이런 것들, 그 공무원 사회의 그 복지 부동, 뭐 이런 얘기들도 일종의 정관이 부정적으로 활용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경직되지 말고 유연하게 원칙만 따지지 말고 본질을 따져서 형식에만 따지지 말고 본질이 뭔가를 따지라는 거죠. 자, 조건. 과도하게 관성이 많거나 식상이 부족하거나 융통성을 상실했거나 주의점. 매뉴얼에만 의존하거나 창의성을 억압하거나 체면 칠해를 과다하거나 이러면은 요 관성이 부정적으로 발현된다. 또 이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 관성이 부정적으로 발현되고 있는 거다 같죠. 특히 정관은 자칫하면 고인물이 될 수 있어. 뭐 10년, 20년 동안 그 법칙이나 관례에 따라서 맞춰왔는데 뭘 바꿔 그냥 그대로 쓰자. 그러다 보면은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잘하던 거 그냥 계속 하자. 같은 형태의 일명 고인물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관이 와서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정관을 깨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편관이 부정적으로 발현될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사주에 편관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편관의 부정적 발현이에요. 과도한 스트레스, 독재적 성향,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런 거죠. 감정 기복, 충동적 결정 이러면 이제 지금 편관이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 재화 수단이 부족하거나 일간이 약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또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죠. 주의점. 권력 남용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파탄 조심해야 돼요. 독재자적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그러고 계급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권력놀이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